이런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셨죠? 내가 원하는 대로 노출을 맞추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 노출 보정을 해야 하는 이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마지막 업로드를 기점으로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근황에 대해서 실시간 스트리밍도 했었고, 그리고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도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업로드가 늦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종노출이 정답일까요? 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실제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 겪게 되는 문제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노출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 그 중에 첫 번째 노출 보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지털에서보다 이 필름에서 노출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로우 파일처럼 후보정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노출 변화를 일으키기가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노출 조절을 실패했다고 이걸 확 올려버리게 되면 디테일이 다 뭉개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필름에서는 조금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출을 처음부터 제대로 못 맞추게 된다면. 이 노출 보정을 통한 내 의도대로 정확한 노출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노출계를 통해서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를 쓰지 않고 외장 노출계를 통해서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카메라들 같은 경우엔 노출을 그냥 측정하지 않고 그렇게 찍는 카메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뇌출계입니다. 뇌의 경험치를 믿고 이 정도의 빛이라면 이 정도 조리개에 이 정도 셔터 스피드로 찍으면 되겠다 라고 뇌출계를 통해서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장 노출계와 외장 노출계인데, 빛을 측정하는 그 툴이 카메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장 노출계 같은 경우에 반사식 노출계를 통해서 노출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 노출계 같은 경우에 반사식 노출계와 입사식 노출계가 있을 텐데, 외장 노출계 중에서도 입사식 노출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노출계이든 외장 노출계이든 반사식 노출계를 통해서 노출을 측정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하얗지도 않은, 그리고 너무 검지도 않는 적당히 밝은 반사율을 18% 정도 가지는 회색이 카메라에서 판단하기에 정확한 노출이다 라고 카메라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설명으로만 들으면 아직까지 헷갈리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얀 눈밭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얀 눈밭에 서서 누군가 사진을 찍어준다면 반사식 노출계가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튕겨져서 나오는 빛이 굉장히 많겠죠. 눈밭이니까 이거 지금 너무 밝은 상황인데 노출을 낮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얼굴이 굉장히 검게 나오게 됩니다. 어둡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눈인지 이게 흙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두운 회색빛의 그런 눈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카메라란 친구는 잘못이 없고요. 애초에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회색빛에 가까운 그게 정노출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눈을 회색빛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제 얼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시게 되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온 친구분들이
꽉 들어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판단하기를 와, 이거 너무 검은색 투성인데 너무 어두운 상황이다,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하얗게 표현이 되겠죠. 이 반사식 노출계만 믿고 자동으로 사진을 찍게 된다면 S모드, A모드, P모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내 의도대로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피사체와 저와 인물 촬영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와 배경의 밝기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는 경우에 보통 문제가 생기게 되죠. 눈밭에 서 있다거나 혹은 역광 상황에서 햇빛이 여기 제 머리 뒤에서 이렇게 쫙 오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제 뒤편이 온통 검은색 벽으로 돼 있다든지 혹은 아까 결혼식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노출계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해 줘야겠죠. 그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해야 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보정 링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엔 노출 보정 링을 움직여서 노출을 보정을 하면 됩니다. 눈밭에 서 있다 혹은 내가 역광 상황에 해를 등지고 서 있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 1스탑 혹은 플러스 2스탑, 상황이 얼마나 더 극단적이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밝게 찍어주게 카메라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 서 있다면 마이너스 1스탑, 마이너스 2스탑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출 보정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노출을 내가 맞추고 싶은 부분, 내가 부각시키고 싶은 어떤 질감이라든지 혹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노출을 맞춥니다. 노출 락을 걸고 이 노출에 맞추겠어 하고 찍어주시면 노출 보정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ISO 링을 통해서 노출 보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또 영상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또 길어질 테니까 아래 설명창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만 설명을 드린다면 400짜리 필름을 넣은 상태인데 너무 밝고 역광 상황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ISO 링을 아래로 떨어뜨리시면 되는 거고, 너무 어두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ISO 링을 업 시켜서 사진 촬영을 해보시면 정확한 의도대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카메라와 굉장히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노출 보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설명한 부분들 이외에 조금 더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 혹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래 댓글창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 노출 보정을 해야 하는 이유, 노출 보정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써야 될까요? 내 마음의 밝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필름에 담기 위해서 노출 보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